민주당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날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의 개혁 성향 의원들은 8일 보안 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오는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안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검찰은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흔들려고 할 텐데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완벽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가 아까 소개하셨던 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드레피스 사건. 그게 여기 우리가 동학혁명 날 때 무렵이거든요. 그 사건 생긴 게 정확히 거의 같은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이 프린트 매체죠. 그러니까 인쇄 매체가 그 파리에서만 수천 개가 발행될 때였어요. 그건 이제 늘 언론학자로서 말씀하시지만 100% 정파 언론이었거든요. 그때 그 에밀 졸라가 로로르라는 그 조그만 발행부수 2만 부밖에 안 되던 그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를 쓰면서 그 신문이 그 하루에 30만 부 넘게 팔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동안이 주로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이 아날로그 매체의 아날로그 시대의 맨 끝에 있던 그 미디어들 여기가 융성했을 때 그때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여론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시장에서 이 미디어를 우리가 지금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아날로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 인텔리겐차 뭐 이런 말로 했는데 그 시대가 끝난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지식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든 안 하든 인기가 있었든 없었든 혹은 뭐 사람들이 좋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듣고 아니다 싶으면 무게부여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이 있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있죠. 근데 그 위상과 역할이 이 디지털 혁명 전과 달라진 거죠. 지금은 저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서의 지식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어떤 지위나 이런 거 무관하게 그 사람의 학위나 뭐 그 사람이 교수나 아니냐 무슨 연구기관에 몸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언론사의 논설위원 주필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는 그 사람이 내놓는 메시지가 얼마큼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냐 환영받느냐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닌 거죠. 그런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옛날 지식인을 그리워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 개념의 지식인들, 언론인, 주로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작가 혹은 문화인 이분들 중에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개탄하는 분들 있지만 그런 시대는 100년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30만 년 중에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아쉬워할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최욱 씨 같은 분이 많은 분들에게 그 뉴스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길잡이 역할을 인정받고 있고 그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이해는 돼요.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거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뉴미디어를 저주하고 그 뉴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대중들을 무슨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한테 낚인 사람들 취급하는 이런 태도는 그 자기 만족적인 거죠, 그냥. 자기 일기장에나 쓰면 될 얘기를 신문 칼럼에 막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슨 뭐 오늘 국민일보인가에 보도된 건데 저는 뭐 누가 이렇게 게시판에 퍼다놔서 봤는데 그 뭐 상위 1%뭐 47개 그 유튜브 방송이 전체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면서 그걸 독점 구조라고 그랬다. 아니 이렇게 확실한 무한 경쟁 체제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생태계는 완전 무한 경쟁 체제거든요. 그 네트워크 그 운영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독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화난 건 알겠어요. 네.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게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써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화정이 대세를 장악할 때 그 왕정 복고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 보면. 기술적 조건 때문에 네. 그분들이 주로 독점적으로 가졌던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평 같은 것도 언론의 한 기능인데 네. 사실 보도가 비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너무 가식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종편은 말할 나위도 없고 KBS, MBC 같은 공중파조차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논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김어준을 절대 못 불러내요. 그 무슨 불가촉 천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비평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공중파에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정부를 좀이라도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용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어용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비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도 그렇게 정색하고 예. 한때 어용 지식인이었다고 그렇게 예. 저를 어용인데 내가 돈을 받기를 했어요. 정부 예. 사업을 발주를 따먹기를 했어요. 뭐 내가 무슨 자리를 받았어요. 저는 소신껏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이것이 정부를 옹호하는 걸로 비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네, 네. 욕하려면 나를 어용이라고 욕해도 난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도 빵빵 터지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가 꼭 청문회를 통과하길 희망합니다. 이유는 젠프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쪽 김문수와 개장수를 찍었던 다수의 국민들, 그분들이 다 극우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고 직장 동료고 장사하는 사장님들입니다. 소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절반의 대통령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우리가 옳으니까 넘어오세요 라고 100번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익숙한 얼굴을 우리 식탁에 앉히는 겁니다. 이해운 장관 지명, 이건 우리 지층에게는 쓴 약일지 몰라도 저 42%에게는 엄청난 충격파였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 내 편 네 편 안 가리네, 일 잘한다 싶으면 우리 쪽 사람도 갖다 쓰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저들이 쳐놓은 진영 논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이해운이 지명되자마자 벌떼처럼 일어나서 흠집 내기를 하고 제명까지 시켰죠. 왜 그럴까요? 배신자라서?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해운이라는 다리가 놓이면 그 다리를 타고 보수 성향의 소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다리를 폭파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만 통과하면 반은 성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